잘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좋은 기회를 꼭 붙잡고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동계 현습에 참여했던 실버산업학과 20학번 황지은입니다. 저는 효돌이라는 기업에 참여했습니다. 효돌은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서 필요한 서비스나 정책 솔루션을 연구하고 있고 부모님을 위한 AI 반려로봇 부모사랑 효돌이라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영업팀 그리고 마케팅팀 이렇게 두 부서에서 주로 업무를 진행했고 개발팀 업무도 보조하게 되었습니다. 영업팀에서는 현재 판매 내역이나 경쟁사 분석 같은 보급 현황 관리를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현재 부모사랑 효돌 제품 현황에 대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팀에서는 해외에 진출할 예정이 있어서 그 과정에서 영어를 통한 홍보로 간단한 프로젝트를 하였고 개발팀에서는 음성, 녹음 같은 것들을 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마케팅팀 같은 경우에는 효돌 학습지라고 해서 그 효돌이와 그리고 효돌 패드를 같이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학습지를 만들고 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홍보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더 추가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계셨고 영업팀 같은 경우는 외근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 과정에서 워크샵이나 아니면은 홍보하는 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셨고 저는 그런 업무들을 보좌하고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주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들은 바로는 효돌은 현재 미국에서 출시될 예정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영어 노래라든지 영어 음원이라든지 영어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첨부해가지고 홍보할 계획이 있고 마케팅팀이 주력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필요한 음원들이라든지 필요한 노래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 프로젝트에 조금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음원이 이제 샘플링으로 들어간 거라서 정식 음원은 이제 저작권을 사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저희는 무료 음원을 주로 다운을 받고 많은 음원들을 받았고 이제 시기별로 하면은 1970년도나 80년도 음악을 받았습니다. 그 시기가 이제 시니어분들 입장에서는 20대 때 나왔던 노래들이라서 그 청춘을 회상하고 다시 기억할 수 있는데 그 노래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확한 노래명은 기억이 안 나지만 1970년도나 80년도에 유행했던 팝 노래나 재즈 노래 같은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험 전에는 기업 내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문서 프로그램이나 문서 작업에 대해서만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도 많은 도움이 있었지만 가장 도움을 받게 됐던 부분은 제가 영업팀이나 마케팅팀, 개발팀 모두 다 일을 하면서 운영 시스템이나 업무가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소통할 때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 이러한 문서와 같은 부분을 포함해서 업무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배울 수 있는 것 같았고 사실 이러한 부분은 어디에서 쉽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부분은 기업 어디를 가든 좀 통용되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은 도움을 받게 됐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강의가 생각이 나는데요. 첫 번째는 소비자 행동론이라는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경영학 전공을 하면서 들었던 수업이고 소비자가 정보 처리를 하는 과정이고 어떤 과정이 있는지 알 수 있고 또 구매 의사 결정을 할 때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이런 부분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소비자 행동론 같은 경우에는 어느 기업에 가도 이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업을 들었을 때 소비자를 어떻게 마케팅하고 타겟팅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로 또 도움이 됐던 거는 시니어 건강평가 수업입니다. 저는 영업팀 일을 했을 때 효도 제품의 알람 설정을 위해서 약 200명의 시니어에게 전화 업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니어 건강평가에서 시니어분들을 상대로 대화를 하거나 평가 안내를 하거나 이런 대화를 하는 수업이 있었는데 이 수업을 통해서 더 원활하게
그 시니어 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었고, 사실 200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닌데 이런 수업을 들어서 더 원활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융통성에 관해서 배웠던 것 같은데 전화를 드릴 때 어디 어디 기업입니다 라고 하면은 사실 시니어분들은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돌려서 뭐 효돌 인형입니다, 뭐 반려인형입니다, 어르신이 소지하고 계시는 인형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니면 담당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돌려서 설명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화를 할 때 지시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조금 빨리빨리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들을 때 좀 정확하게 말을 하고 최대한 천천히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영업팀, 마케팅팀, 개발팀 전부 다 일을 해봐서 느끼는 게 어디를 가나 사실 회계나 영어 같은 부분 필수라고 느꼈습니다. 그 세 팀에서 모두 통용되는 게 회계랑 영어였고, 이 회계랑 영어를 조금이라도 익숙하게 알고 있고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할 수 있고 업무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고, 저는 사무직을 거의 확정해서 하고 싶고 어떠한 분야를 일할지 그것만 이제 정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잘 맞고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렵구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전화 업무를 통해서 사실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은 많이 없었는데, 이번 업무를 하면서 통화를 하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금 이렇게 서비스 관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굉장히 쉽고 원활하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제 스스로 이러한 역량이 있다는 것도 깨달았고, 또 PPT, 이제 경쟁사 PPT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아이디어를 창출하거나 또 디자인 관련해서도 이러한 면에서도 조금 관련해서 자격증을 따거나 배워봐도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러한 부분도 좀 제 역량에 있어서 가능성이 있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회계 자격증이나 영어 자격증을 하나 정도는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런 거를 가짐으로써 업무의 질 자체가 조금 달라지고 난이도 자체도 달라지고 모든 게 사실 영어로 이루어져 있고, 회계 같은 거는 어느 부서에나 각자 담당하고 있는 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말 3급, 4급, 등급 같은 거를 따지지 않고 이런 게 도움이 될까 하는 자격증도 일단 따보고 직무 체험을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설령 없다고 해도 너무 자신감을 잃지 않고 할 수 있는 업무는 그래도 있으니까 자격증이 없더라도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진로나 가고 싶은 기업을 생각할 때 내 역량이 무엇인지, 내 잠재력이 무엇인지 확고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현장 실습 과정만큼 도움을 주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했던 내 역량과 그리고 실질적인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내 역량과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기업마다 요구하는 인재상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 들어가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현장 실습을 해보면서 그 기업의 인재상과 내 역량이 부합하는지 그런 것들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잘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좋은 기회를 꼭 붙잡고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